안녕하세요. 지금국어 김은지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이제 중앙여고 1학년의 마지막 국어 시험인 2학기 기말고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잘 봤을지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중간고사 때가 너무 쉬웠던 만큼 이번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평균값이 80점 초반에 분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중앙여고 국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이제 총평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먼저 출제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제 범위는 총 3가지였습니다. 교과서, 읽기자료, 그리고 정진 모의고사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교과서는 이제 주로 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와 현대시를 배웠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문법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중간고사 때 없었던 문법이 기말고사 때 추가가 되면서 난이도에서 좀 큰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읽기 자료와 정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린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읽기 자료와 정진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별다른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 학교에선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읽기 자료와 정진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질문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험 범위는 비문학과 문학을 합쳐서 총 29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거기에 문법까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점은 이번에 2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문법이 그중 5문항, 문학이 8문항, 비문학이 11문항으로 비문학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총평을 해보자면 난이도 자체가 이제 중에서 중상 정도로 분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통은 중상이면 중상이고 중이면 중이지 왜 그 사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지문 난이도는 좀 있었으나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다라고 했던 건 시험 범위 때문이었을 텐데요.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고요. 앞에 출제 범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읽기 자료와 정진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진도를 별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난이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은 많은 범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는 기존에 추론형과 응용형을 합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 올해는 사실적 이해 부분이 좀 많은 파트를 차지를 했는데요. 그게 가장 두드러졌던 시험이 바로 이번 기말고사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지들이 지문의 팩트 체크하는 정도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추론형과 응용형이 더 어렵지, 사실적 이해는 지문 내용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문제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문제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번 중간고사 때는 문제 수도 이거보다는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문항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수가 24문제로 줄어들면서 최고 배점이 4.8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28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최고 배점이 4.1점이었는데 이제 0.7점이 더 부여가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만 틀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 갈래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을 학습을 꼭 해야만 문법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인 게 정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 문법까지는 모의고사에 기출됐던 문제를 글자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숫자만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중앙여고 국어 스타일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유형을 그대로 차용을 하지만 이제 안에 구성된 선지라든가 아니면 보기라든가 이런 거는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모의고사 유형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 유형에 익숙해져야 문법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의고사 유형을 제대로 학습한 친구들만이 중앙여고 국어를 잘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문법 선지는 굉장히 개념에 충실합니다.
이번에 높임 표현, 뭐 시제, 피동, 능동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할 때 선어말 어미, 관형 사용 어미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보기에 나오면 또 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잘하고 싶다. 무조건 개념부터 충실하게 공부하자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문학입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선지 및 보기에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요. 중앙여고 지금까지의 기조를 살펴보면 당장 멀리 안 가도 이번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킬러 문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범위가 많았던 탓일까요? 이번에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에서는 빠졌지만 그만큼 범위가 많았어서 사실 외부 지문을 공부를 안 한 친구들, 읽기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정집 모의고사를 따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외부 지문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문학은 이제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세트로 구성이 돼서 총 2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 세트당 문제는 4문항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교과서만 공부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는 8문제 중에 오로지 2문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읽기 자료와 정집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같이 묶어서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 위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범위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사실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운 갈래였고요. 또한 이제 지문 간의 공통점과 보기를 통한 해석 문제가 주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게 수능형 문제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건데요. 아무래도 수능에서도 똑같이 보기에서 배경 지식을 주고 혹은 해석 방식을 주고 그거에 맞춘 아이들의 해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중앙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 기조 그대로 유지하며 수능형 문제로 출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수능도 그러는데 지문 내용이 어려우면 오히려 문제는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술 지문 그리고 인문 지문, 사회 지문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기술 지문과 인문 지문에서는 계산 및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사회 문제에서만 새로운 보기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전에 중앙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문에 보기 문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새로운 응용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적용과 추론이 필요했었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문제 자체가 내용일치 확인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가 없었다라고 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보기 문제가 더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용일치 확인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대비책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중앙여고 국어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렵구나, 좀 수능형이구나, 문법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들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드리면요. 첫 번째입니다. 문법은 무조건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시험에서 내가 익숙한 유형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몰입을 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문법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일 클리닉 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30문제 이상을 풀어보고 제가 이제 틀린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1대1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한 두 번째, 이제 문학은 교과서의 작품들은 교과서 작품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교과서 따로 읽기 자료랑 정집 모의고사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게요. 어차피 교과서를 배우고 읽기 자료와 정집 모의고사를 내가 공부를 하면 시험에선 이 두 가지를 연관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읽기 자료와 정집 모의고사를 혼자 자습할 때도 반드시
교과서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업할 때 이제 각 작품마다 교과서와 연관 지점을 분석하는 걸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비문학은 사실적 이해가 많이 나온 만큼 더욱더 문장 단위의 꼼꼼한 분석이 요해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기 문제 대비할 수 있는 변형 문제를 학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장 단위로 분석한 손필 기본을 제공을 했었고, 그리고 모든 지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이 비문학 지문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네, 중앙여고 1학년 국어 놀라운 성과는 지금부터. 네, 이번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쑥스럽지만 이제 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점집 차려도 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었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정집 모의고사랑 일기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총 10지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10지문 중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 그중 3지문을 정확히 예측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당시에도 이 지문이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출제된다 라고 했던 지문 위주로 출제되었었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급루사죠. 급루사가 출제된다 라고 말을 했고, 송미인곡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완벽히 분석을 했으며, 그리고 급루사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송미인곡과 같이 연관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급루사의 경우에는 제가 송미인곡이랑 같이 안 나오면 이상하다, 이거 무조건 나온다라고 되게 많이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 출제가 돼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교과서 지문과 이제 연관성도 예측을 성공했고, 그리고 예상 출제 문제와 어떤 식의 선지로 구성이 될 것인지까지 적중을 함으로써 굉장히 적중률 높은 시험을 저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친구들이 1학년의 모든 시험이 끝났는데요. 이제 1학년 시험이 끝나고 해방이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학년 시험이 끝났으니 내가 이제 예비 고2로서 뭐를 준비해야 될까 많은 걱정이 들 텐데요. 이제 중학여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 국어 시험 자체가 1학년보다 훨씬 더 수능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범위 자체가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능 특강과 그리고 평가원 기출지문, 다시 말해 고3 기출지문이죠. 그리고 교과서 지문은 정말 소량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미리 수능 특강과 평가원 지문 위주로 학습을 해놓고 올라가야 1학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저 또한 커리큘럼을 중학여고 2학년 내신 수업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커리큘럼 관련해서 영상이 한 번 더 올라갈 텐데 그때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년 동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국어까지 하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에 교실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지금국어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